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 잘해준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을 해외 보내버리잖아요, 워크숍으로. 저희 회사는 휴가비가 나오는데요. 네네. 3년 차가 되면 특별휴가 3일과 30만 원, 오. 5년 차가 되면 100만 원과 5일이 나와요. 100만 원.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행을 목적으로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5일 동안 쉰다고 해서 네. 이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 여행지에서 쓴 금액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뭐 비행기 티켓 값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증빙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무조건 가야죠. 네, 그러면. 무조건 여행을 가라는 취지예요. 오. 네. 호정님은요? 네, 뭐 저희도 이런 장기 근속 포상 같은 건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저희는 컨셉을 건강하고 그다음에 탁월하게. 아, 하나는 역시 또 또 이제 스포츠팀답게 또 맞습니다. 건강해. 이제 또 건강하려면 좋은 식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좋은 식사 회사에서 제공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좋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식당이 있지는 않아요. 식당이 있지는 않은데 좋은 식사를 먹으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식대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카드를 별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드실 수 있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마음대로 굽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한 9,000원에서 10,000원 선이면은 한 달에 이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드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드시는 비용을 이제 뭐 커피숍 가서 드시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24만 포인트를 넣어드려요 매달. 커피까지 다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쓰는 비용이 24만 포인트면은 충분히 좋은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럼 돈 쓸 일이 없네요, 사실상. 그렇죠. 회사 와서는 돈 쓸 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 회사 와서는 회사에서 쓰는 회사 안에서는 일만 하시고 회사에 오셔서 본인의 개인 비용을 쓰는 거는 최대한 좀 지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결국 업무하면서 만족도하고 또 연결되니까요. 또 있나요? 뭐 또 자랑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하게 조를 짜줘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100명이니까 한 7명씩 1조를 짜줘가지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2시간을 줘요. 점심시간 이제 2시간 주고 네네네. 뭐 1인당 2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시간과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네, 그렇게 회사가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먹는 거는 아주 확실하게 지원해 맞습니다. 주시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2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1위 아닐까 싶었는데 낮은 급여가 2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낮은 급여일 거라고들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주는 급여가 높다 보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질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오해다? 그냥 기존에 그냥 이제 제조 베이스로 이렇게 벤더 사라든지. 그렇죠. 뭐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중소기업이래 1차, 2차 협력업체 예, 뭐 예, 이런 예. 걸로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낮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처럼 뭐 독립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이제 전문 인력들을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 체계를 잘 맞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권에 있던 분들을 모셔오는 스카우트 해오는 케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급여 체계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금융권 수준으로 드리고 그래요? 있고 저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성과급 체계도 그쪽보다 좀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와. 잘 받으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더 잘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와. 자꾸 자꾸 땡기는 회사가 많아지는데. 물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 회사들의 연봉을 비교를 하자면 평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실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페이가 대기업보다 높은 회사들도 더 많거든요. 급여체가 더 좋은 회사도 많기 때문에 꼭 중소기업이니까 연봉이 낮을 거야 이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확률적으로 높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아마도 취준생분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공시자료 가가지고 그 회사의 임직원 평균 그거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정말 많이. 근데 그게 함정이 있거든요. 어떤 함정? 왜냐면 그건 진짜 평균의 평균인 거잖아요.
평균의 평균은 오류값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연차와 젊은 조직이다 보니까 젊은데 그래서 한 1년 차밖에 없는데 평균이 5천이건데 아니면 3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평균이 7천인 거고 근데 그런 거 안 써 있고 7천, 5천 써 있으면 그리고 근속연수 받는데 이게 원래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특정 직군에서 턴오버가 많은 거야. 이런 되게 많은 그 경우의 수가 들어있는데 숫자만 딱 보시고 여기가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그쵸.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임금은 완전히 오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진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완전히 케이스 바이 편견도 좀 껴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2위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 낮은 임금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그 항목,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에서 뭐 사람을 막 자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대기업보다는 불안정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위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 불안정이라고 느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방금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건데 돈 부분에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쵸,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왠지 이 회사 가면 약간 중소기업을 가면 혹시나 망하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생각을 좀 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 기저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거나 하면 오히려 옮겨 다니시죠. 근속 기간이 짧은 회사다. 원래 업이 좀 짧게 옮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용을 되게 길게 가는 업종이다. 이런 업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지만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에 따라서 길고 짧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을 우선적으로 가장 내야 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없잖아 있긴 네. 하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고용 불안정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냐 요 느낌으로 좀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에 대한 이슈도 있고 고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노동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슈가 예를 들어서 임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쓸 거냐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냐 계약직으로 채용할 거냐 그쵸.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전 고용 불안정성을 좀 고민했다고 보는데 그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직원이 정규직이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고용 불안정성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계약직으로 채용됐을 때 빨리 나도 정규직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업무에 대한 몰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오히려 저희 회사 이런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회사에 들어올 때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인사 담당자들이 좀 가급적 더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속한 조직이 물론 계약직이 있긴 있는데 네,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정규직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직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순증가하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면 사람을 계속 뭐랄까요? 선순환에 대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가는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매우 낮은 거죠. 오히려 이런 게 더 안정성이 있구나. 성장하는 조직일수록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 고용 불안정성도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업종 따라서 그 업종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면 전혀 관계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즘 취준생들이 뭐 대기업 혹은 공기업을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눈을 낮춰라.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으로 눈을 낮춰라 라고 하면 이제 이거 꼰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렇게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저는 청년으로서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네, 고민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고민은 오코성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1살 남자입니다. 5년 전 대학교과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우리도 돈 한번 벌어보자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2년 동안 손가락만 빨았죠. 그러던 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대박 났습니다.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돼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못 벌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와 비슷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받는 연봉의 1.5배를 줄 테니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스카웃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감개무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5년을 일한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그날 한 친구가 모두를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5년을 울고 웃으며 함께한 친구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는 우리 가족이 지붕도 없는 곳에서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살아야 될 판이야.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떠난다. 잘 있거라, 친구들. 네, 친구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남은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자 컴퓨터 앞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총싸움을 하는 모습을요. 소개팅 앱이 대박난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 상태만 유지 중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더 오르지 않겠죠? 친구들과의 의리를 위해 남기를 택한 저, 현실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네, 굉장히 고민되는 네. 느낌이었어요. 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민인데 저도 이제 뭐 옛날에 같이 하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네. 그 친구들 중에서 잘 되고 뭐 이런 친구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생각했을 때도 뭐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스타트업 얘기를 했을 때 성장하는 그 기쁨, 나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걸 또 같이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버리고 떠난 걸 보니까 이제 열심히 총만 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내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내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5년을 해봤으면 충분한 경험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예술 작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현실하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떠나간 친구, 그 친구는 이제 가족이라는 뭔가 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또 친구들과의 동료의 의리도 있지만 네, 뭔가 내 가정을 챙겨야 되는 책임감이 또 있다 보니까 저는 떠나간 친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이해는 네,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이 친구도 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고 네네네. 남은 친구들도 이렇게 뭔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이 소개팅 앱을 접고 신규 프로젝트를 하든지 그쵸.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나도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서 뭔가 나의 경제적인 안정성도 추구해야 되는 나이가 31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읽으면서. 네, 저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뭐 5년 정도 했으면 네네. 이제 성공과 실패를 좀 경험을 했으니 그걸 발판 삼아 이제 조금 이제 배웠겠죠. 이 안에서도 좀 룰이 필요하고 체계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걸 발판 삼아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되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연봉의 1.5배를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 부분은 어쨌든 이분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좀 끌리는 상황이 아닐까 네. 싶은데. 거절을 이미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시 연락해가지고 1.3배라도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1.3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니 저라면은 솔직히 그만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만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자식이 있고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왈가왈부를 못 하겠어요. 왈가왈부 못 하겠고 이미 떠나간 버스가 있어서 대안이 없는데 갑자기 그만두세요. 이것도 말을 못 하겠는데요. 다른 기회가 온다면 저라면 떠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어떻게 새로 말씀하셨듯이 성장이 안 되고 이제 매너리즘 빠지는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스테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자멸하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요. 지나간 버스는 다시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뛰어가서 택시 타고 잡을 수도 있겠으나 네. 잡을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제 같은데. 친구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서 되게 공감이 되면서 읽었는데 예. 제 친구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친구는 처자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동료들끼리 모아가지고 한 5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완전 그래서 비슷한 내용.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고 이제 유명 퍼블리싱 회사를 통해서 런칭까지 했어요. 오 예. 근데 게임이 인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서 지금은 헤어졌죠 다시. 헤어졌는데 결국은 게임을 하나 런칭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서 이제 좋은 회사들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요? 스카웃 개념은 아니지만 그 게임을 하나 다 만들어봤다라는 경험 자체가 일반 게임사에서 되게 높게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서 일단 자기의 직무에 맞춰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5년 뒤에 또 다시 이 친구들 만나지 않을까. 잠시 떨어져 있는. 네, 맞습니다. 충전을 또 위해서 괜찮은 개념이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지금 친구들이 한 명씩 좀 스카웃이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인지도가 있어서 그렇죠. 그게 인지도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누군가 이런 걸 아마 서칭을 했을 것 같고요. 서칭. 빼간다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은 팀으로 아예 데리고 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득 생각나는 게 이 친구들이 다 의리를 위해서 다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를 다 데리고 가줘. 아니 다 몰래 한 명씩 제안을 받았는데 한 명만. 나는 못 가겠어 한 거 아닐까요? 근데 한 명만 난 갈게. 그쵸 그 중에 한 명만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그래도 가야 되나요? 나쁜 사람이라도? 그건 농담이었고요. 본인의 선택이 뭐 나쁘다 막 처자식이기 할 수 때문에 없어요. 절대 비난할 수 네,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이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총을 쏘다가 갑자기 번뜩 하면서 뭔가 떠올라서 또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뭐 한 번의 성공을 맛본 상태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이 좀 한 번은 돼야 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뭔가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쵸?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그래요? 되고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1.5배를 주고 연봉 1.5배로 흔들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겠죠. 흔들릴만 하지 않나요? 1.5배면? 이 친구는 대표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네. 그 느낌상으로 읽어봤을 때는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이 5명을 이끌어가는 리더 같은데. 후성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시 으쌰으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뭐 회사를 차렸으면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네, 뭐 의리도 좋고 뭐 좋지만 네, 이 정도 상황이 됐다고 보면 빠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나왔네요. 이제 갔다가 다시 모이자. 그쵸. 네. 잠시 네.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요. 잠시만 안녕. 네, 잠시만 안녕도 생각나고. 이 BGM 깔리고 그럼 재밌겠네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저 지금 무슨 세대예요? 어떻게 그 노래가 돼요? 그래요? 뭐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고 잠깐 헤어졌다가 네. 뭐 H.O.T도 다시 만나듯이. 네, 그렇게 아름답게 결론. 또 너무 90년대로 갔나요? 네, 아무튼 나중에 또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박서영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급여,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회사죠. 2달 전 대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로 이직한 과장님이 제 옆에 앉게 됐는데요. 과장님의 대기업 부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연을 사랑하자는 대표님의 평소 뜻에 따라 모두 머그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회사에 종이컵 살 돈도 없는 거야? 나 전에 다니던 회사는 색깔별로, 크기별로 종이컵이 다 있었다고. 자연을 사랑하는 대표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으이그 대표님이 돈 아끼려고 그거 다 핑계 대는 거야 순진하기는. 그래도 아낄 데가 없어서 그 종이컵 가지고 그러냐. 그거 얼마 한다고. 저희 대표님 회식 때 한우 사는 그런 분이십니다. 종이컵에 돈 아끼실 분 아니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과장님은 막무가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박대리 여기 또 왜 페이퍼 타올이 없어? 이것도 환경 생각하는 거야? 그거 진짜 얼마나 한다고. 박대리
이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체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해. 저희는 직급은 있지만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냥 각자 한 일을 팀장님께 보고받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시스템은 무시한 채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체계가 엉망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회식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3주 전에 공지를 합니다. 못 오는 사람은 사정만 말하면 안 가도 됩니다. 대표님이 아주 비싼 음식만 사주셔서 모두 회식을 좋아합니다. 회식은 거의 3차까지 하는데요. 빠지고 싶은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아요. 회식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 과장님, 아직 대기업의 회식 문화 119를 전수를 못 받았나 보다. 아니 요즘 10시까지 회식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표님? 이야기를 듣던 대표님이 아주 친절하게 싫으시면 가세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랬더니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늦은 시간까지 회식하는 곳이 어딨냐며 투덜투덜. 결국 갑분싸. 그날 회식은 2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전 회사와 우리 회사를 비교하는 과장님 정말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그만할까요? 네, 이직을 하셨는데도 지금 이분이 굉장히 대기업 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아직 벗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많죠. 많으세요? 네, 네, 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대기업에 계시다가 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오셨을 때 그 전에 있던 회사의 체계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이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지고 온 문화와 그쵸. 나름의 프로세스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쪽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일했던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만만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안을 만들어주기 원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뭐 원해서 채용을 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원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전에 이거 내 업무 아닌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업무를 선을 긋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니야.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든지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 안 하는 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할 때 대기업에 계시던 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하던 업무의 스코프보다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할 일이 발생한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마음속에 가정을 하고 거기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기존에 해오던 그 업무 방식이나 그 틀을 빨리 버려야만 다시 또 그 새로운 조직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하던 그 체계나 방식들이 옳은 거고 그게 표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오셔서 본인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 조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쵸, 그쵸. 투덜투덜 거는 것 때문에. 네. 저는 그 옥구성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계속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다 한 우리도 번씩은 그렇게 겪었을 했을 거고 나도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네. 맞아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저 사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럼 그때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심리인가요? 그게 이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왜냐면 너 어쨌든 9년 차? 한 9년 정도를 근무하셨다 네. 그러면 7년 차. 한 조직에서 경력으로 이직하신 분이 뭐 그렇죠. 7년, 9년을 근무를 네. 하셨으면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지신 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에 가면 그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신입사원이니까. 근데 또 이미 좀 커가지고 내가 익숙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창피해질 것 같거든요, 역으로. 네, 그 순간에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그냥 간단히 시간을 좀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분이 그
흔히 말하는 대기업 부심에 못 버티시면 본인이 나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조직의 융화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거든요. 본인도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느끼면 있겠습니까? 나가죠. 그러면 세 분 다 이분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변하진 않을 것 같긴 그래요? 하고요. 네. 변하실 수도 있죠. 강도는 적응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본인이 못 버티시면 아마 나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나는 타이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네. 느끼실 수도 있고요. 어. 만약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응을 아마 하시게는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동료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긴 거기 계시지 왜 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뼈가 있네요. 네. 네. 그런 다시 말을 가시라고. 예, 듣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주변에서 곧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거기 계시지 왜 오셨어요가 뭐 겉뜻은 거기 계시지 왜 오셨어요지만 속뜻은 적당히 좀 하세요. 네, 약간 그런 이렇게 뜻이죠. 들리기는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에게는 뭔가 한마디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언젠가는 적응을 하실 테니까 네. 안에 계신 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면서 잘 적응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해돼. 솔직히 너무 이해돼.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죠? 매니저님처럼. 네, 관심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렇게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아까 하셨던 그 명언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어디에 있건 방주영은 방주영이다. 주워들은 말입니다. 네, 어떤 자리에 있건 중요한 건 나는 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직장은 뭔가 돈을 버는 수단? 결국 그 직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직업 정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하면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업 직무로 뽑아주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서류 탈락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인사가.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예.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내부 전배를 해달라. 아니면 나 퇴직하고 다른 회사 마케팅으로 간다.